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주 목적의 용도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용도 지역 제도가 객관식에서 뭐 몇 회 뭐 이건 진짜 엄청난 내용들이에요, 얘들. 그 횟수가 뭐 띄엄띄엄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중간중간 다 계속 시험 나왔으니까. 자, 일단 우리 용도 지역 나오면 여기 용도 지역 요놈은 서로 중복될 수 있게 없게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자, 포인트 개념은 요새 시험은 출제 경향이 자, 작년 30회를 예를 들면 이따 나옵니다만은 요거를 빈칸 만들어 놓고 문장 통째로 넣어 놓고 이건 뭐에 관한 설명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4개 나왔지 이번에. 4개가. 이번 30회 때. 용도 지구. 자, 용도 지역이라 하면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다음 도시군 요걸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바꾸더라고. 기본계획이 아니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놓고 자 지정권자를 한번 볼게요.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 어디까지? 자, 그러면 일반 시장 운수는 용도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장관, 시도지사,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 그러면서 얘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그 다음에 요까지 일단 우리가 배워야 할 용도 지역이 얘들이거든요. 얘들 보이나요? 자, 일단 머릿속에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첫 번째 나오는 게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얘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야, 이게 한 판에 안 보이네. 칠판 관계상.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이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이 자연환경보전. 요 네 놈이 항렬이 똑같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대를 도시지역을 하고 인근지역은 관리지역을 하고 농림지역을 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러면 이 네 개의 용도 지역이 항렬이 똑같고 다시 도시로 가면 도시지역 지정된 그 동네가 다시 주거지역, 그 다음 상업지역, 그 다음이 공업지역, 그 다음이 녹지지역. 특정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 도시지역이 다시 목적에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그 다음이 상업지역, 그 다음이 공업지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이 녹지지역, 주상공농.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녹지지역이란 얘는 도시지역 안에서의 하위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도시지역이 지정됐으면 일정한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그 다음에 외곽은 녹지지역으로, 공장 지을까 그러면 공업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도시지역이 아닌 얘네들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주거지역은 다시 목적에 따라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전일준. 그러죠? 전용주거는 다시 1종, 2종, 일반주거는 1종, 2종, 3종으로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학교 1학년 6원이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몇 개? 4개. 상업지역, 목적은 더 다르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종류가 몇 가지로?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 녹지는 보, 생, 자, 800 뭐 일단 나옵니다만은. 자, 그런데 도시지역은 세분되잖아요. 관리지역 이놈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지역 중에 제일 좋은 땅이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이렇게 세분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21개 용도지역인데 작년에 법이 바뀐 게 있어요. 자,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런 건 시험에 충분히 나오거든요. 자, 얘가 지정권자 아니야. 좀 전에 그 용도 지역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용도 지역에 추가적 세분 가능이란 말 나오죠 지금. 이거 진짜 작년에 처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용도 지역 제도 역사상 처음으로 용도 지구는 저런 용어가 통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아까 언급한 21개 용도 지역이 있지요. 그거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제 봐봐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도, 대도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세분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주거 지역은 다시 좀 전에 종류가 몇 가지가, 주거 지역은 일단 전용 주거, 그 다음이 일반 주거, 그 다음이 준주거. 전용 주거 이놈은 1종, 2종, 일반 주거는 3종 아니야. 예. 상업 지역은 중심 상업, 그 다음 자꾸 떠들어야 돼. 어차피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야들하고 관련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어차피 부동산 한다면 모든 대한민국 땅은 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익숙하죠.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교통상업, 그 다음이 법인. 공업적은 다시 전용공업. 그 개념보다 빨리 야부터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용어부터 외워버리면 답은 따라오거든 사실은.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그럼 셋 중에 여러분 느낌에 제일 좋은 땅 투자 목적으로, 그렇지,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중화학 공장 지을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은 다시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지역으로 나눠서 관리해요. 이렇게 16개 용도지역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관리 지역도 좀 나눠지고.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지자체 조례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주거지역, 상업, 공업, 녹지지역 있지요. 야들이 배운 거요. 이거 외의 추가적으로 더 세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없다 그래요. 그러면 전용주거는 1종, 2종인데 3종 전용, 4종 전용으로 나눠도 돼요. 지자체에서. 번거로워지겠지만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세분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을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라 해서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 주거만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 서울시에서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주거 지역을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40몇 년 용도 지역 제도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현장 나중에 지금 아직 이제 안 만들, 작년에 처음 만들었으니까 이 법조문을 처음 넣었으니까 만약에 실무 나가는데 우리가 배우지 않은 용도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 일반 주거인데 1종이응 3종이 아닌 일반 주거 있을 수도 있고, 주거 지역인데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 주거 아닌 이상한 주거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유연하게 지자체에서 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를 배운 대로의 법령의 내용이 아닌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도 있다, 없다? 세분해서 정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 배운 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때는 지자체 찾아가서 조례로 어떤 규제를 하는지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유명한 용도 지역 제도인데 야네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뭘 짜야 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누가 하라고?
장관, 시도, 대도시급 이상에서만 이걸 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를 안 거치고도 지정되거나 변경될 일도 있어 없어요? 아까 특례 많았잖아요. 바다 매립을 했다, 어항구역, 항만구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또 안 거치는 특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얘네들을 용도 지역이라 하고 토탈 21개인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주거 상업공업 특히 얘들 있지 얘들 여기 왜 추가적으로 더 세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딱 없다고 낼 거란 말이에요. 시험에는 있다 그러면 O, 없다 그러면 X. 자, 그러면 객관식에서 완전 기본적인 문제. 자, 여러분 같으면 봐봐요. 뭘 시험을 내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이거 아니요. 개념 있죠? 이거. 그러죠? 이걸 틀리게 내는 거예요. 자, 야를 여기다 내고, 야를 여기다 내고, 얘를 여기다 내고, 자,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틀린 거 고르시고 해야 되니까. 다행히 여러분 시험에서 21개 용도 지역을 앞뒤로 5장으로 서시오.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마이크로 공지를 하면 그 순간 부시럭부시럭 보따리 사서 집에 갈 거 아니야. 됐어. 나는 이제 안 할래 공부. 내가 뭐 이 학원 공부도 뭐 진짜 식구들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왔는데 잘 됐다. 논술식이라고 때려치지 내가. 깔끔하게 집에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행히 객관식이라는 희망 때문에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1차는 객관식, 2차는 논술식 그럼 공부할 거 안 할 거야? 안 해. 깔끔하게. 1차 영어 들어갔다 해 안 해요? 그것도 뭐 더더 안 하지 뭐. 영어 뭐 I am Tom, I'm a boy.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배운 거예요. 뭐 유아 제인 뭐 탐, 난 미국 놈들 제인 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얼어 죽을. 얼마나 미련한 책으로 공부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애들 책은 우리 배울 때에 비하면 너무 또 힘들게 공부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좋아서 우리는 깔끔하게 말할 줄 몰라도 되고 안 들려도 좋고 그냥 글로만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성문 종합 영어 하나 외워가지고 딸딸딸 하면 되고. 복잡해. 자, 전용 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 지역 나오잖아요. 그럼 봐봐요. 전용 주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뭐 하려고? 양보. 일반 주거는 편리하게 조성하려고 편조. 연습해야지 뭐. 자, 전용 주거는 종류 몇 가지? 1종하고 2종. 1종은 무슨 주택? 단독. 2종은 공동. 단독, 공동만 외워놓으면 어차피 단독, 공동 2개밖에 없으니까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그러죠? 자, 일반 주거는 1, 2, 3종 아니야. 그러니까 저, 중, 고 이렇게 외우면 돼. 저, 중, 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하게 뭐 하려고? 조성하려고. 그냥 외워버려 수업 시간에. 그럼 되지 뭐 그까짓 거 뭐. 그러면 자, 저층은 몇 층 이하를 말한다고? 그럼 잠깐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국가가? 이런 걸 만드는 이유는 각각의 용도 지역이란 걸 만들어 놓고 자, 요만큼은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지정할 거 아니야. 그 안에 1종 전용 주거 지역이 지정됐다. 그 안에 땅이 한 200만 평 된다. 그 안에 땅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건물만 지으세요. 이건 못 짓습니다. 용도에 제한하려고. 그 다음에 이걸 짓더라도 건폐율은 얼마까지만 하세요. 용적률 얼마, 크기를 제한하려고. 건물 짓는 종류, 크기를 규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몇 층 이하만 짓는다고?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 지을 수 있게 없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잘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일종 전용 주거 있죠. 요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목적이라며요. 여기는 아파트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느낌에. 이종 전용은 뭐 공동주택 중심이니까 뭐 아파트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정 전용, 일정 일반은 두 놈은 아파트 못 지어요. 오케이? 꼭. 그럼 이종 전용은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법적인 용적률이 150%밖에 안 되고 최대. 그 다음에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서는 정부 방향의 일조권 제한 받잖아요. 정부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뛰는 간격의 높이 1.5배 이상 뛰라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제한 받은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자, 그다음 다시. 자, 전용주거는 일종하고 2종, 단독, 공동. 일반주거는 1, 2, 3. 저, 중, 고.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 편리하게 조성. 이런 문제를 요새 시험 날 때 개념을 던져놓고 얘가 어디에 관한 설명이냐 이렇게 내더라고. 이렇게. 준주거 지역은 준자가 들어가잖아요. 주거 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상업이나 업무 기능을 뭐 하려고? 보완. 그러니까 상업용, 업무용, 주거용 건물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지역 중에 제일 좋은 땅이 어디? 그래서 부동산 회사 한 10년 해가지고 돈 벌어서 준주거 지역에 땅을 한 200평 사서 7, 8층짜리 건물 짓는 것.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건물 월세 팍 낮춰주면서 언론에 나오고 말이에요. 착한 건물주 대회에 동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꿈은 있다. 준주거에 땅 사는 거 몇 평? 땅만 구하면 일단 관계없어요. 그 중에 일부를 필지 분할해서 팔아서 그 돈으로 건물 올라가면 되니까. 저 옆에 건물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러죠? 건물 짓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나도 될 수 있다. 그 뭐 무슨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건물주 한번 해봐야지 뭘 그럼. 할 수 있다. 주거지역 중에 제일 좋은 땅이 어디? 준주거지역. 자, 상업지역은 중, 일, 유, 건이. 중심상업은 자, 이 상업지역 개념이 제일 쉽다 그랬잖아요. 도심, 부도심의 업무 상업기능 확충. 자, 도심, 부도심화 시키려면 뭘로? 중심. 일반적인 상업 나오면 일반이에요. 도심의 지역 간에 유통기능 나오면 유통. 걸린 지역 안에서 그러면 그러죠. 외울 게 없네. 무슨 바보입니까? 시험을 이렇게 낼 때 틀리게 이렇게. 걸린 지역 안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을 위한 곳이 일반 상업지역이라 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틀리죠? 자, 도심 부도심화 시키면요 중심 일반적인 상업 업무 나오면 일반 유통기능 정진 나오면 걸린 지역에서 나오면 이게 단독주택을 못 짓는 곳이 21개 용도지역 중에 유통상업지역이거든요. 전용 공급하고. 유통상업지역이라고 나오면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이란 말 나왔지요. 도시 외곽의 큰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데예요. 그러면 물류트럭들은 벌건 대낮에 왔다 갔다 할까요? 물류트럭들은 주로 심야에 댕긴다니까 지방서. 그러죠? 자, 저 경남 통영 여수 앞바다에서 생선 화로가 올라와요. 노량진수산시장에. 걔들 아침 10시에 출발할까요? 그러다가 생선 다 죽어. 밤 12시 출발해요. 심야에 와야 차가 안 밀리니까. 미친듯이 와서 새벽에 놓고 내려가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물류 트럭들이 모이고 하는 데인데 여기다가 주택을 지어? 주택? 못 짓는다. 숙박시설을 못 지어요. 다 못 외워도 감으로 풀 수가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유통상업은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주택 자체를 못 짓는다니까 그러네.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주택의 종류 몇 가지? 아구가 쫙 연결돼서 꽃이 피듯이 실력이 짱짱해져야 되는데 주택의 종류는 3가지. 아니 내가 건축법을 물어. 건축법. 주택법을 물은 게 아니고 건축법에서는 주택의 종류 몇 가지? 4가지. 여러분 오늘 뭐 동영상 공짜 동영상 또 뭐 딴 놈고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공법 수행 중에 60%가 법대 근처도 안 간 사람들이에요. 과거 다 속여요. 중개사학원 다니면서 옛날 한 10년 전에
그냥 얼떨결에 장점 따서 어제 하다가 체질이 맞으니까 외워서 강의한 사람들이 60%예요. 나는 알죠. 걔들 다 데뷔한 거. 걔들이 그냥 그때 테이프 남의 거 보고 막 책 보고 뺏겨서 막 했거든요. 그래서 사이비하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지 말해 줄까요? 말 못해요. 다 나하고 친해가지고 내 책으로 데뷔하고 그래서. 자, 건축법에서는 주택의 종류가 몇 개인지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하고. 2가지. 무슨 4가지? 아니 깔끔하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종류 몇 가지? 4가지라고. 공동주택도 4가지. 아연타기, 단다다공. 3가지는 주택 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요 건축법 얘네들이 기본. 연결되는. 자, 그러면 유통상업지역은 주택 자체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아파트도 지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상업지역은 종류가 몇 가지? 4가지. 자, 도심 부도시화 시킨다. 그럼 뭘로? 중심상업. 아니, 상업이 아니고 상업지역 중에서도 도심 부도시화 시키면 중심. 일반적인 상업 업무 일반. 자, 도시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정진, 유통상업. 근린지역 안에서 일용품 서비스, 근린상업. 얘가 주로 큰 재래시장, 도매상가 있을 때. 보통 우리가 보는 이 일대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아니면 일반상업이에요. 중심 아니면 일반상업. 거의 대부분이 일반상업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하고 일반공업, 준공업지역. 이 전용공업 봐세요. 주로 뭘 짓게 하려고? 중화, 그 다음에 공해가 나오는, 뒤집어 얘기하면 중화학 공장이나 공해가 나오는 공장 지어야 되겠다. 그럼 뭘로 지정? 전용공업으로.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공업 배치를 위한 곳이 일반. 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 환경 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공장 같은 거 짓게 하는 거예요.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단 말 나오죠. 경공업, 주거, 경주 여러 가지가 같이 그게 바로 준. 그러니까 여기는 경공업을 위한 공장도 짓지만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곳. 제일 좋은 땅이겠지요. 공업지역 중에는. 녹지지역은 보생자 연습해야 돼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녹지가 제일 세다고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지역도 도시지역이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이죠. 도시의 자연환경, 그 다음 끝말잇기에 보면 경관, 끝, 산림, 녹지공간을 보존한. 도시지역 안에도 자연경관이 경관, 자연환경이 빼어나고 경관이 아름답고 산이나 녹지공간이 있을 거 아니요. 얘들을 보존하려고 하는 게 무슨 녹지? 보존녹지. 주로 도시지역이라도 농업적 생산이란 말은 도시 외곽에 농지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농사 짓게 하려고 개발을 뭐 할 때 유보, 이게 생산녹지. 농업적 생산, 생산녹지.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의 녹지공원 확보, 도시 확산 막고 장내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 쭉 해놓고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자,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뭐까지 허용된대요? 개발. 그래서 제한적 개발, 자연녹지, 제자.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녹지 중에 제한적으로 개발도 가능한 녹지가 무슨 녹지? 자연녹지. 이게 제일 좋은 땅이에요. 자연녹지. 그래서 녹지 중에 제일 괜찮은 땅이 자연녹지. 제일 험한 땅이 보전녹지. 야들이 도시지역이라는 얘기,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또 종류가 몇 가지로 구분되고 3가지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 이 중에 계획관리지역부터. 자, 얘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란 말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도시지역의 용지가 모자라면 계획관리 인허물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그럼 뭘로 지정한 곳이다? 계획관리. 그 다음에 생산관리는 농업, 임업, 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뭐한 곳? 골라. 농림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준보전산지, 비농업진흥지역, 야들이 주로 뭘로 지정됐다? 생산관리. 그 다음에 보전관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관리지역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야는 보전관리로 하고 야는 생산관리로, 얘는 계획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중에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데가 보전관리, 농림지역과 유사한 데가 생산관리, 도시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곳이 계획관리.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라는 놈은 어딜 대상으로 하냐면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잘 보면 농지법상 뭘로 지정된 곳?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진흥과 산림을 보전하려고.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곳,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가 지정한 곳이라면 그 동네는 뭘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이 빼어나거나 수자원, 해안, 딱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자, 그러면 얘네가 21개 용도지역인데 개념을 1단계로 개념을 연결하는 걸 틀리게 해놓고 답 찾으라 나온단 말이지. 그럴 수 있지요? 그럼 이걸 왜 만들었을까?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땅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건물을 어떤 규모로 지어야 될까의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땅 중에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넷 중에 얘네들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된 땅도 있다 없다? 미지정된 곳. 아무것도 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어요. 아무것도 지정 안 된 땅에서 건물 지을 일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 그러면 건축 제한, 건폐율 규제를 해야지. 그때는 어떡하지? 이렇게는. 그래서 이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된 곳이라면, 미지정된 곳이라면 건폐율 용적률은 제일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요. 아니, 그거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일단 도시지역을 지정했는데 아직 이렇게 세분을 다 못 댈 수 있잖아요. 그때는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면 되고, 관리지역을 지정해놨는데 미처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 안 했다면 그때는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요, 용도가 미지정된 곳은 있을 수 있어도 용도 지역별 규제를 안 받는 땅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